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중앙신문 장성수입니다. 금산중앙신문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지방 인구 소멸 시대 금산의 미래 오피니언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범인 금산 군수님을 초청해 신년 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군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개묘년 토끼해 새해를 맞았습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발이 빠르고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토끼와 같이 지혜를 발휘하시고 발빠르게 상황에 대응하면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수님 지난 6월 취임하셔서 눈코 뜰 새 없이 이제 바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나요?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수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는 별 낯설음이 없이 일을 해왔고요. 또 이제 군수로서 또 정치적 역량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민들도 만나고 또 금산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주실 분들 찾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군정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금산 군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죠. 어느 한 곳이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곳이 잘 못 된다면 또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안 좋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군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또 잘 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즐거움과 어려움이 항상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서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발전시키는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3년 예. 금산 군청 주요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민선 8기 금산 군정이 작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40회 금산 인삼 축제가 관람객 103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1088억 원을 올리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군민들의 염원 속에서 진행됐던 충청남도 남부 출장소 금산 설치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평가를 한 인구 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리 금산군이 전국에서 1등급을 받음으로써 금년도까지 210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비록 농촌지역의 작은 지방 정부이지만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간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진 이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이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 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금산 군정이 내세웠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걸었던 비전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인데요. 금년도에는 3개의 화두를 내걸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국품 제세입니다. 나라의 명품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금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통해서 금산 인삼 산업의 중흥과 세계화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금상첨화입니다. 비단에 꽃을 더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려한 비단강이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거장입니다. 사냐의 꽃밭, 시설의 꽃밭, 마음의 꽃밭을 잘 가꾸어서 금산을 매력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두는 인화 충만입니다. 인화가 되어야 조직력이 생기고 또 조직력이 생겨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들춰서 흉보거나 질책하지 않고 잘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이런 군정의 분위기 속에서 인화를 키우고 그 인화를 바탕으로 조직력을 만들고 군정의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 힐링 행복도시, 세계 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 군정이라는 5대 중점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일들이 사실 군산 행정이 지금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번에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부지에서 2부 2담당관 15개과 1단 체제로 군 행정조직을 제대로 개편하셨어요. 이번에 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앞에서 민선 8기 금산 군정의 슬로건이 생명의 의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금산군이 세계를 향해서 과감한 도전을 할 때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 금산 군정의 세계화에 그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담당관 그래서 세계화 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그 밑에 이제 3개의 그 팀을 뒀는데요. 여기서 그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산 군정의 세계화를 앞당겨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직 개편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무난했다는 인사였다는 이제 여론이 있어요. 이번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그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선 8기 금산 군정이 내세우고 있는
그 중점이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만 가지고는 우리 금산 군이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이를 상향 곡선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던 거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한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이고 그다음 아주 창발적이고 정말 군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큰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인사를 한 것이 이번 인사의 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인사는 이제 조직을 움직이는 이제 원동력이죠. 이제 인사제에 대한 불만은 뭐 존재해요. 예. 존재인데 그게 이제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선거 때 인하 공정을 이제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혹시 어떤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대평가 인사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평가라 하면 뭐 직원과 직원끼리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 가장 좋은 인사는 일반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거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직원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인사의 길이라고 저는 뭐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우리가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담는 이것을 인사 안에 담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직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하고 이를 인사에 더 반영할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성과급 제도도 있겠죠. 그렇죠. 네, 성과급 제도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반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불만이 좀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이제 뭐 성과급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인화에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잘 낸 사람에 대한 우대를 하되 또 전반적인 인화의 분위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그런 화두가 뭐 우리 금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근 금산군 인구 동향을 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만 92명이에요. 근데 2020년을 찾아보니까 5만 3,560명에서 불과 2년 만에 3,469명이 줄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 금산군에서는 앞으로 인구 시책과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많은 분들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금산군 역시도 인구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금산군의 인구 동향을 보면 좀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말에 금산군 인구가 50,477명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인 2022년 12월 말 인구가 50,092명으로서 38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인구의 감소, 이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작년도에 출생한
아기가 한 135명 정도 되고요.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정도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무려 한 700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자연 감소 인구가 570명이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한 385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금산을 떠난 인구보다 금산으로 들어온 인구가 180여 명 정도 더 많다는 거거든요. 유입된 인구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금산군 인구 문제에 좀 희망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나갈 건데요. 몇 가지 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말씀입니다만은 금산은 그 대도시 대전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또 땅값도 비교적 좀 저렴하고 거기다 수려한 자연경관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그 이점들을 잘 활용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만든다면 그 인구 유입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육 때문에 이제 금산을 떠나가는 이런 그 상황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반대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면밀히 협력을 하면서 금산의 교육 환경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대형 물류산업단지의 조성,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가 선순환 구조로 되는 이런 그 노력들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인데요. 이제 사실 뭐 금산이 이제 대전에 약 150만, 세종이 약 한 30만이 넘죠. 한 40만 되는데 한 약 200만 정도 배후 도시를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금산이 매우 아주 뭐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문제는 5만 명 이하 인구로 줄었을 때 일단 도의원 하나가 없어지죠. 한 명 없어지죠. 뭐 아시겠지만 또 사실 공무원 수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 이제 박 본순이께서 이제 뭐 물류 첨단 산업단지, 물류 산업단지 해서 지역 인구가 지금 유입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명 정도가 이제 출생 인구하고 사망 인구 비례해서 따져보면 180명 정도 인구가 오히려 유입됐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원인. 왜 인구가 유입됐는지 원인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금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좀 그런 인구, 유동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분들이 금산서 경제활동을 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지 이거를 적어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야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걸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걸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그렇게 결국은 인구를 막 유입하는 거, 인구를 늘리는 것만 얘기했지 왜 인구가 빠져나가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밑바인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오면 뭐해요.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금산군 행정에서 이런 전수조사, 이런 왜 나가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막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180명이 늘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금산의 어떤 그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귀농 귀촌인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산에 좋은 그 대한교육 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많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 말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연초에 면밀하게 인구가 어떻게 유출이 됐고 어떤 요인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됐는가, 이런 걸 좀 면밀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하고, 말씀대로 너무나 중장기적인 쪽에만 치우치면 진짜 인구 오만이 무너지면서 어려운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인구의 유치를 막고 또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효과적인 이런 그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쨌든 이제 민관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어떤 행정에서 할 일과 민간에서 할 일, 당연하죠. 역할 분담을 해서 예. 하면 아주 효율적인 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혼자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산군 같은 경우 인삼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 비율이 약 70% 정도 돼요. 요즘처럼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 구조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우리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삼산업의 활성화죠. 그렇지만 너무 아쉽게도 금산 인삼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금산 인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비의 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건강 식품, 그렇죠? 건강 제품 시장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7, 80%에 가까운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건강 기능성 식품이 시중에 나오고, 또 그 제품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인삼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젊은 층들이 인삼 소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젊은 층들이 우리 인삼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삼 소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인삼의 그 소비층들이 뭐 노인층에서 중년층에서 젊은층으로 쭉 이어지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게 지금 차단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걸 4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계층들이 우리 금산 인삼을 선호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전문가를 만나고 왔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정말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금산 인삼의 광고를 통해서 이러한 그 좋은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희망을 좀 느끼고 왔고요. 또 하는, 인삼을 약으로만 먹어가지고는 소비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을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 활용 영역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이 상품 기획하는 전문가들을 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지난번 인삼축제 때 푸드트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 우리 인삼 제품을 굉장히 맛있게 많이 먹는 걸 보셨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또 인삼 그 식품들을 만들어낸다면 소비 촉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두 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금산 인삼을 찾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삼의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식품으로 확대해 가는 이런 두 가지의 그 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좀 거둔다면 금산의 그 인삼산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금산 군정이 세계로 가는 그 천병이 바로 인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금산 인삼, 우리 금산을 고려 인삼의 종주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 인삼이 뭡니까?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금산이 세계 인삼 산업의 수도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에는 금년도가 금산 인삼조합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세계적으로 인삼 산업이 가장 발전돼 있다고 하는 우리 금산이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게 등재 등을 통해서 세계 인삼 수도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금산 인삼 축제를 최초로 금산 세계 인삼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제적인 축제로 개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삼 수도 선포와 금산 인삼 축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금산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위상을 국내적으로 크게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 인삼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또 기울여볼 생각입니다. 인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약으로서, 하나는 건강식품으로서. 뭐 일반적인 그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그 두 가지의 장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 먹거리로 그냥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인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 금산 국민들이 그 잠재되어 있는 인삼의 경제적 가치를 아직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역대 군수님께서도 누님들께서도 뭐 늘 말씀하셨지만 금산 인삼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렇지 못해요.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인삼약초진흥원도 있고 금산 인삼약초과가 있으니 거기에서 그거를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기술을 인간한테 이전하고 또 금산군에서는 그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보육도 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히 나는 사실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인구를 늘린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미 해요. 사실 조사를 안 해봤죠.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한 가지는 인삼의 금산도 인삼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매우 금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40% 인삼이 경제를 하고 나머지 대한 경제로 30%, 30% 어떤 대한 경제를 만들어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인삼 외에도 또 금산의 효자 종목으로 좀 성장한 네, 이 금산 추부 깻잎이 있잖아요. 참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금산 추부 깻잎 매출액이 6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무려 694억 원을 기록했어요. 한 6억이 빠진 700억인데 참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깻잎 산업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서 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난방을 위한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좀 많은 그 일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 인력의 충분한 확보, 또 그렇죠? 제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월 중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적게 들어와서 금산 부족한 농촌 일선을 해결하는 쪽에 또 노력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은 지금 이제 GAP가 아주 많이 발전이 돼서 탄탄하게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인삼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금산이 앞으로 인삼도 GAP를 통해서 안전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거고요. 작년 그 11월 말에 GAP 코리아 대회를 우리 금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이 한국의 GAP 메카가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이제 공약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드론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예. 그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예. 상당히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하잖아요. 뭐 예. 전쟁에도 응용을 하고 일반 일단 산업에도 응용을 하고 농성업에도 응용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에서 드론 초창기 드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뭐 드론 대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드론 인구를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금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삼 뭐 제품을 만드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에서 광고 미디어 산업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끌어나가면 이제 금산 인삼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제 대한 경제로 이렇게 끌고 가나가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역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아주 뭐 않겠느냐 좋은 제안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드론이 우리 일상을 정말로 빨리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급하게 드론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그 중앙에 그 사업 신청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드론 택시를 타고 금강 물줄기를 따라서 정말 그 수려한 경관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금산 인삼시장에서 드론을 타고 진학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 보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다고 보고, 또 드론을 타고 또 서대산에 올라가서 뭐 드넓은 뭐 이 경관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들이 저는 몇 년 안에 가시화될 걸로 보고, 또 우리보다 좀 앞서서 좀 이 사업을 시작한 데는 2025년도에 드론 택시 일부 상용화까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 시급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드론을 통해서 금산의 발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업유치 해보시죠. 그런 쪽의 전문가들. 예, 지금 저희도 이제 그 금산의 드론 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금산 그 동호회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드론 동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드론 결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드론 산업의 전문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금산의 드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이 우리 금산이라고 해요. 그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좋은 그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금산이 또 드론 산업으로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금산 오신다면, 이제 어느 곳으로 이제 데려가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 몇 분만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는 단연 금산의 인삼약초 시장이죠.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인삼. 거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인삼약초 전문 시장이 바로 우리 금산 인삼약초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인삼 향기에 푹 빠지며 건강을 선물해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석사 은행나무입니다. 우리가 생명오양 금산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0년이 넘은 이 노거수 은행나무에서 지금도 엄청난 은행을 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입니까? 여기에서 정말 금산에 정말 넘치는 생명력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의 산과 강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산은 3000개가 넘는 산들의 고장입니다. 근데 우리 금산의 산은 조경학에서 얘기하는 5가지의 뚜렷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나 근경과 중경과 원경이 겹겹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의 형태가 황금 분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긴장감을 또 주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어디를 가나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는 포근한 분지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산에 있는 큰 꽃밭들이나 인삼밭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오브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산 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가서 아름다운 금산의 산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수려한 비단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의 매력을 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건강이나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전, 세종 약 한 200만의 배우 도시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녁에 잠깐 와서 여기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도시로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데 사실 홍보가 생각보다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뭐 알아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유튜브랄지 꼭 지금은 뭐 어떤 지상파 방송뿐이 아니고 유튜브랄지 SNS, 뭐 카톡 아니면은 이제 밀단 지상파 방송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아래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니까 많이 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 모으면 인삼도 팔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금상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야간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과 세종에 있는 분들이 저녁에 금산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이런 놀이도 하고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산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죠. 가장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은 저는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에 그런데도 장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때 그 우리나라를 제패했던 주름 잡았던 금산 농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신명을 바탕으로 한 참외형 놀이, 그 다음에 금산에 또 아름다운 산과 강의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야간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 이벤트, 조명, 이런 걸 좀 하면 얼마든지 대전 세종에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이런 그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향력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은 홍보 요원이 돼야 되거든요. SNS를 통해서 매력 있는 금산을 알릴 수 있는 국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이런 쪽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금년도는 전북의 금산에서 충남의 금산으로 된 지 60주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전북의 금산시대, 지역적 자긍심이 매우 높았고 위상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금산시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 8기 금산군정이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라고 하는 담대하고 진취적인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 그리고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금산이 농촌 지역의 작은 지방정부이지만 우리 금산인들이 갖고 있는 도전과 근면과 진취의 유전자를 잘 살린다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힘과 슬기 그리고 열정을 불태운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자랑스러운 금산, 세계 속에 빛나는 인삼수도 금산의 길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정 책임자인 저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힘과 슬기 그리고 열정을 모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청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범인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산중앙신문은 지역 언론으로서 언론 본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독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전달 소통 창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